皆さんこんにちは. 안녕하세요 여러분. JLPT를 빠르고 쉽게 이해시켜준 여자 시원스쿨 대표 강사 나룸입니다. 일본어 능력 시험 N2 파이널 체크 그 문자어휘 파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미 모의고사 문제를 다 푸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의고사 파트 중에서도 바로 문자어휘 언어 지식의 문자어휘죠. 그 여러분들 푸셨던 파트를 한 문제 좀 확인을 하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리고 이 파트를 잘 풀기 위한 포인트들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문제 1번. 자, 문제 1번은 우리가 한자 음읽기라고 많이 이름을 지칭을 하죠. 한자 음읽기 파트는 말 그대로 한자에 바로 장음, 타금, 초금, 발음 관련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 이외에도 동사나 형용사의 음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푸셨던 모의고사 문제를 좀 바탕으로 해서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는지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문제 1번, 바로 동사를 묻는 문제죠. 동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3음절이나 4음절에 그런 동사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의외로 되게 어려운 동사보다는 상급 동사가 간혹가다 출제되고 간혹가다가 말 그대로 2급 동사가 그냥 일반적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무너지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 쿠즈스죠. 그래서 말 그대로 정답은 2번. 동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나왔던, 오답으로 나왔던 어휘들의 뜻과 음을 좀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나머지 것들 좀 챙겨두시고. 자, 2번 문제를 살펴보시면 그냥 한자의 음을 물어보는 문제라기보다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한자의 음이 2개 이상인 한자의 음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초급 때 건강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겐키다라고 배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 키를 항상 키라고 있는데 이 키는 키 이외에도 키라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캐라는 음도 갖고 있죠. 그래서 2급 같은 경우는 키 말고 캐라고 있는 단어의 음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 누군가의 뭔가 기척이 느껴지다죠. 그래서 뭐라고 있는데 이거를 키아이가 아니라 캐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키를 캐라고 읽는 한자들 중에 단어들 중에 좀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자, 약간 추위가 느껴진다, 한기가 느껴진다 라고 해서 사무케 또는 약간 졸음이란 뜻을 갖죠. 네무케, 약간 싫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이야케 또는 말 그대로 이게 인기라고 읽기도 해요. 그래서 닌기란 뜻도 갖고 닌기라고 읽고 인기의 뜻도 갖고 있지만 인기척의 뜻을 가져서 히토케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좀 갖고 계시는 게 좋겠죠. 자, 3번 문제 살펴봅시다. 형용사 문제. 자, N2의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형용사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는 않고요. 어쩌다 한 번씩 출제되는데 출제 빈도가 그만큼 많지는 않다는 거. 근데 한 번 출제되면 약간 어려운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자를 좀 잘 봐두셔야 된다는 거. 자, 여기서 말하는 것보다 분하다죠. 그래서 말 그대로 정답 몇 번? 쿠야시이. 자, 동사와 형용사들은 반드시 출제됐던 것들 그리고 오답으로 나왔던 거 위주로 외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오답들 중에서도 좀 중요한 거 챙겨 두셔야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동사 문제 또 출제가 됐습니다. 말 그대로 아마사오 뭐한다? 오사에루죠. 그래서 자제하다 또는 줄이다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나머지 오답으로 출제된 단어들도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되겠죠. 자, 5번 살펴봅시다. 한자어는 한자어인데 무슨 단어다? 한국어 뜻은 확충의 뜻을 갖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딱 봤더니 무언가 장음을 물어보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장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갖고 있는지 그 정답은 카쿠주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좀 한자로 갖고 있어야 될 건 바로 이 충자. 최근에 조금 N2에서 많이 보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주토 또는 호주, 자 또는 주소금. 조심하셔야 될 게 이 단어. 자, 보시는 것처럼 주소크 같은 경우는 충족이죠. 이 단어는 조금 한자로 외워두시고 음도 알고 계셔야 될 거. 그래서 한자 음읽기 파트 같은 경우는 문제수가 많은 건 아니지만 반드시 구분을 해서 종류별로 좀 챙겨서 잘 봐둬야 된다는 거. 문제를 풀 때 쪼개서 정확하게 오답을 지우셔야 된다는 거. 자, 한자 음읽기 파트를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좀 확인을 해보자면 장음 문제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어 발음과 약간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보시면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뭐다? 보시는 것처럼 권유라는 단어죠. 그래서 한국어 발음은 권유예요. 약간 일본어로 제출된 자, 선택지를 잘 보시면
권유라는 한국어 발음하고 약간 비슷하게끔 뭐한다? 제시가 되어져 있죠. 1번은 can you, 2번은 can게, can you, 그리고 can게. 그래서 약간 발음들이 약간 비슷하게 오답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어 발음과 그리고 뭐한다? 일본어의 장음까지도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읽는 것보다 쪼개서 각각 정확하게 장음 처리를 확인하는 게 좋겠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권자는 항상 요밑 갖다 뭐 한다? 우리가 칸이라고 있죠. 그러면은 칸 딱 같죠. 그 유자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한다? 권유할 때 유는 칸 유라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세 번째 게 정답이 되겠죠. 두 번째 갑시다. 발음이 2개 이상인 한자를 따로 정리해줘야 한다.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키는 항상 키, 그래서 끈기는 콩기. 그러나 기척이 느껴진다 할 때는 뭐라고 있는다? 케하이. 이런 식으로 발음이 2개인 것들은 따로 한자로 정리해서 봐두시는 게 좋겠죠. 동사들 중에 최근에 조금 많이 출제되는 게 동사는 하나인데, 동사가 아니라 한자는 하나인데 동사가 2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의뢰할 때 뢰자죠. 이런 단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초급 때 배웠던 건 타노무라는 동사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엔트로 올라왔더니 이렇게 의지하다라는 타유르라는 동사가 또 하나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한자가 하나인데 동사가 2개 또는 형용사가 2개 이런 식의 것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올 때마다 좀 같이 묶어서 정리해서 봐야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문자어휘를 우리가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좋은지 좀 살펴보자면 문제 푸는 방법이나 스킬 등을 먼저 확인을 한 뒤에 자, 문자어휘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30분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30분은 좀 예시를 든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20분에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20분 안에 좀 줄여서 푸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나서 정답 체크를 하고 해석을 확인하면서 오답의 어휘나 한자들을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문제 문장을 해석하면서 표현들을 다시 정리를 합니다. 반드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오답들이 나왔던 포인트들을 반드시 꼭 외우시고 여기서 우리들은 체크, 그쵸? 확인해 나왔던 것들 추가 체크들을 좀 반드시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반드시 하나씩 하다 보면 그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점수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결과로서 나타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민화상, 자, 사요나라.